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 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구분 심심치 않게 출제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고,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연구에 활용된, 왜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을 추출한다. 실험 집단도 표본이고 통제 집단도 표본이다라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 연구에 같이 이용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두 번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도 많이 출제되었죠. 그래서 실험 집단은 원인을 투입시키는, 즉 변인을 투입시키는 집단을 우리가 실험 집단이라고 한다는 것. 독립변인을 투입시키는 집단, 이걸 우리가 실험 집단 한다라는 것입니다. 통제 집단이라는 것은 그 독립변인에 투입된 결과로 나오는 집단이 통제 집단입니다.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만만찮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연구와 관련해서 추상적인 것,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측정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는 것, 이런 부분까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실험법과 질문지법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실험법과 질문지법에 있어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질문지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은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단순히 비교하기 위한 집단이다라는 것. 가치 개입의 정도에 대해서 가끔 출제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제 설정 단계에서는 가설 설정 여기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극적으로 개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연구 주제가 서로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도출 이 단계에서는 절대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가치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구분. 독립변인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원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실험 집단에게 투입시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독립변인을 한다는 것. 질문지법에서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 실험 집단에 투입시키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질문지법에서는. 그래서 독립변인은 원인에 해당되는 것, 종속변인은 결과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설을 수용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해서 가설에 부합되면 수용하고 가설에 부합되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그런데 9월 5번 문제 같은 경우 디귿에 보면은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공연과 전시를 관람 횟수는 감소한다. 이게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감소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역상관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럼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 경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관한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연구자는 어떤 사람이 연구자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디귿, 나머지 번호 참가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실험을 협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연구자의 그 역할들을 대리로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 개념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참가자만 실험 집단이죠. 그 나머지 프로 참가자는 통지 집단도 아닙니다. 이 경우는 실험의 협조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것을 통제 집단 이렇게 해놓으면 틀리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러면 체크리스트 지금 관찰하며 기록한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체크를 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양적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양적 자료라는 걸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참여관찰법에서 체크리스트는 기록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을 그대로 기술하는 거죠. 그런데 체크리스트는 이미 정해진 틀에 갖춰진, 즉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서 그 실험자가, 실험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는 연구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체크리스트라는 것. 이 경우는 양적 연구 방법이다라는 것. 다음 시간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